노정면의 뉴스바. 이제는 이슈 탐험입니다. 민주당 의석수 126, 안철수 신당 현역 국회의원 단 2명. 그러나 각종 여론조사로 나타나는 정당 지지율은 안철수 신당이 거대 야당 민주당을 훌쩍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기존 정치권에 대한 실망이 워낙 크기 때문에 개념이 모호함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라는 화두에 여론이 반응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민주당 내에서 정당 재구성을 내세운 혁신 모임이 생겨납니다. 여러 계파를 대표할 만한 중량감 있는 인사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가칭 혁신 모임에 깃발을 올린 민주당 강기정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강기정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모임 이름이 아직은 가칭이죠? 네,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요. 네. 아직 가칭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정치 교체와 정당 재구성을 위한 혁신 모임. 네, 오늘 출범하는 건가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은 그런 혁신의 내용에 대한 공개적 토론회를 위해서 그 가칭 명칭을 쓰는 거고요. 네. 이후에 이제 좀 더 내용과 형식의 틀을 좀 다듬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와 관련된 내용을 차차 여쭤보기로 하고요. 그 정당 재구성이라는 내용이 표현이 물론 가칭입니다만 담겨 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결국은 이제 큰 틀에서 정치 권력의 문제가 하나가 있다면 또 하나는 그걸 이끌어가는 정당의 문제, 그러니까 네. 정당 개혁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정치 권력의 문제는 대통령제냐 아니냐, 선거제도를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문제라면 네. 그걸 이끌어가는 정당의 문제의 개혁이 또 하나 있을 거다. 그래서 넓은 의미에서 그런 의미를 쓰게 됐습니다. 그냥 구체적으로 쉽게 이해하자면 정계 개편 또는 민주당의 해체와 재구성 이런 것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 건가요? 지금은 정당 재구성은 그런 것보다 정당의 혁신, 네. 그리고 정당이 바로 설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런 데에 대한 그 고민이고요. 네. 정당의 재통합이나 신설 이런 내용은 여기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당 간의 재구성은 아니고 정당 내부의 네. 어떤 시스템의 재구성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군요. 네. 네. 어느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죠? 이 주도적으로 지금 이 고민의 시작은 최재성 의원으로부터 시작됐고요. 네. 예, 이제 저나 이목희 의원과 함께 이제 고민을 나누기 시작하다가 지금은 여기 나와 있듯이 우리 전해철 의원, 조정식 의원, 유은혜 의원 이런 분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그동안에는 혁신에 대한 이야기를 필요성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은 예.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하나는 문제다. 네. 대선 이후에 민주당 혁신이 좀 지지부진하고 어떤 새정치 담론이 안철수 의원에게 선점당한다 이런 느낌도 좀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대선 이후에 우리 민주당이 과연 진짜 패배한 정당이 맞냐? 네. 저희들이 360쪽짜리 대선 평가 보고서도 만들었는데 그것도 지금 별로 기억되지 않고. 네. 또 대선 패배 후에 당내 많은 토론도 다시 이제 수면 아래로 가라앉아 있고 그때 만들었던 실행 방안도 이렇게 활성화되지 못해서 얼마 전에 원혜영 의원께서는 그때 혁신 보고서를 책상 위에 다시 올려놔야 된다. 네. 들여다봐야 된다. 이런 질문을 지적을 하는 것처럼 결국 우리 민주당의 혁신의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치 전반에 대한 어떤 일서재편의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동안에는 의원수 정수 축소다, 의원 세비 삭감이다, 면책 특권 축소다 이렇게 이제 아이디어에 해당되는 정도의 의존해 왔는데 정치 개혁이라는 의제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정치 혁신에 대해서 좀 빈곤한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좀 직접 민주주의를 어떻게 확대할 거냐. 네.
이런 문제도 좀 있고요. 네. 이 정당의 권력이 우리가 국가 예산을 쓰고 있는 정당인데 정당의 권력을 어떻게 국민에게 되돌려줘야 되냐 이것이 이제 그동안 사실은 공천 과정에 시민 참여 이런 정도로 있었는데 좀 더 근본적으로 직접 민주주의를 좀 확대하고 정당의 권력을 국민들 속에 좀 더 돌려주는 방법이 뭘까? 네. 이런 데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했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함께 이 일을 추진하고 계시는 의원들을 면면을 보면 뭐라고 할까요? 각 계파 김근택계, 손학규계, 친노계 이렇게 분류되는 각 계파의 어떤 대표적인 의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네. 예. 안배를 한 겁니까? 어떻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고 네. 이걸 계파 간의 조합이다 또는 계파 간의 비주류 연합이다 이런 것은 전혀 그렇지 않고요. 네. 그동안 이제 현재 당의 지도부가 개혁과 혁신의 이야기를 했는데 크게 이 비전이 보여지지 않고 이제 답답해하고 네. 또 그동안에 지난 1년 동안 국정원 투쟁 등 과정에서 당내에 소리가 나면 안 된다. 국민들이 싫어한다. 이런 이유로 사실은 큰 소리도 못 내고 지내오는 과정에서 예. 만약 이대로 더 가면 정말 민주당이 해나지를 못하겠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혁신이라는 공감대에 필요한 사람들끼리 소리를 좀 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모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분들이 좀 우선적으로 모이게 된 것 같습니다. 네. 비주류 연합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결과적으로는 당 지도부에 대한 어떤 자극제 또는 나아가서는 지도부와의 갈등 요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어요? 글쎄 이제 지도부가 지금 일부에서는 우클릭을 하고 있다. 그래서 성장 담론 문제나 네. 햇볕 정책 2.0과 같은 데에 대한 토론도 있고 반론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이 지금 논의하고 있는 저희들 논의는 그런 어떤 정책 변화의 우클릭, 좌클릭 또는 올바름 여부를 따지는 쪽의 포인트보다도 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당의 어떤 재구성과 관련된 어떤 좀 구조적이고 시스템적인 문제에 더 맞춰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네. 당내에 대선 이후에 혁신위원회가 해산하고 이제 정치혁신 실행위원회가 가동되어 있습니다. 이종걸 의원을 중심으로 해서요. 네. 근데 이 정치혁신 실행위원회가 여전히 실행안을 구체화시키지 못하고 있고, 예를 들면 지도부가 이제 광주를 오더라도 광주에서 안철수, 최정추는 구체적인 국민과의 약속 7가지, 지방선거의 대응에 대한 어떤 안 몇 가지 이렇게 내놓는데, 네. 우리 민주당은 이제 너무 언론적인 이야기만 계속 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공천에서도 상향식으로 하겠다. 상향식으로 하겠다는 이야기는 그 이야기만 반복하고 있으면 답이 없는 이야기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미 4년 전에 우리 민주당이 상향식으로 해왔고,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단계는 좀 더 구체적인 혁신 플랜을 내놓고 실천하고 국민들에게 보이게 해주는 것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4선 이상 중진 의원들도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더군요. 이건 중진 초선 선수 관계하지 않고 네. 시작하자. 그래서 말 그대로 공통 이슈. 그러니까 네. 혁신의 문제에 대해서 동의하신 분들 함께하자. 그래서 어제는 이제 누굽니까? 우상호 의원도 함께하는 걸로 의견을 모았다고. 아, 그래요? 네, 보도에는 마이웨이 이렇게 나와 있던데. 예. 같이 하시기로 했군요. 네, 어제 최재성 의원 얘기로는 같이 하는 걸로 공감대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얘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이인영 의원은 어떻습니까? 이인영 의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예. 예. 4선 이상 의원들 물론 선수가 크게 중요하진 않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모임의 비중, 중량감 그리고 또 지도부와의 관계 설정 이런 걸 볼 때 전혀 의미가 없다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제가 그냥 물어보겠습니다. 정세균 의원과 신계륜 의원 등도 함께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전혀 아직 그 부분까지는 논의되지 않고 있고요. 네. 오늘 토론하고 명절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자 이렇게 지금 큰 가닥은 잡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 그동안 지도부가 얘기해온 혁신 개혁 이런 담론들이 매우 모호하고 추상적이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네. 지금 강연님 설명도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어쩌면 네. 추상적으로 들을지 모르실 것 같아요. 네. 예. 뭐라고 할까요? 뭔가 이 모임을 만들면 이거 하나만은 반드시 관철하겠다. 뭐 그런 구체적인 목표가 있습니까? 예를 들면 이번에 이제 육사 선거를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역 선거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지금 이건 우리 당 지도부에서는 안 받고 있고 네. 새누리당에서는 상당히 정략적 접근을 하고 있는 제도 제안인데요. 네. 이런 것은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아야 된다. 음. 예를 들면 공약을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상태에서 시민 공모제를 통해서 공약을 구체화해 나가야 된다. 네. 이런 제도라든가 또 이제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만은 지금 저희 내부에 정당 공천 기초 폐지 논의가 되고 이제 오늘로써 이제 정회특위도 마감되는데요. 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문제에서 2번을 비워두자. 그러니까 민주당은 기초선거에서 법으로 기초선거 공천 폐지가 안 됐다 하더라도 네. 2번을 비워두자. 즉 공천하지 말자. 네. 이런 주장까지 물론 이 주장은 지금 여전히 토론 과정에 있는 주제입니다만은 네. 2번을 비워두자는 주장을 할 거냐? 그럼 비워둔다면 전국적으로 비워둘 수 있는 거냐 현실적으로? 예. 아니면 호남만 그러면 비자 예. 2번을 네. 공천하지 말자 이런 주장을 하고자 해서 이걸 지금 만들게 됐습니다. 네. 저도 오픈 프라이머리 새누리당에서 제안이 왔을 때 민주당 김한길 지도체제가 그동안 뭐라고 할까요? 매우 유연한 대여 협상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국정원 개혁 문제도 그렇고요. 무슨 실익 차원에서 본다면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안 받아서 좀 요즘 우스갯소리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좀 의아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자고 지도부에도 요청하고 더 나아가서 혹시 새누리당이 그 안을 내면 그걸 법제화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오픈 프라이머리는 사실은 저희들이 그전부터 우리 민주당에서 지난 총선 대선을 앞두고 제안했던 내용이기 때문에요. 예. 이걸 지금 이 순간에 당리당략 유불리 그러니까 유불리 유불리로만 따져서는 안 된다고 보고 네. 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통해서 여야가 어떤 전면적인 소위 상향식 공천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걸 광역선거부터. 네. 그래서 이제 이건 지속적으로 그 의견을 당내에서 모아나가야 할 것 같아요. 네. 지금 현재까지는 저도 개인적으로 당 지도부의 인사들에게 오픈 프라이머리를 받자라고 저도 주장을 했고 그런데 여전히 상당히 부정적입니다. 이것이 이미 새누리당에서 정략적인 제안이었기 때문에 네. 이제 우리 민주당도 그걸 받기 어려운 것 같은데요. 이런 것은 저는 수용하는 게 맞다 싶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공천제 중에 지금 저희들이 이런 광역자치단체장을 5대5로 당원 50%, 시민 50%로 한다 이렇게 지금 결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런 것도 뒤에 시민 50%를 지금 현재 이대로 가면 여론조사 한 1000여 명 샘플 여론조사를 통해서 반영한다고 느껴지는데 네. 과연 이 여론조사 1000명 또는 두세 개 기관 하더라도 3000명을 가지고 시민의 여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냐. 네. 그래서 그런 여론조사도 좀 제한을 하고 다른 방법이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지도부가 고민을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부족해서 이 정도로 인터뷰를 하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여러 가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정치교체와 정당 재구성을 위한 혁신 모임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었습니다.